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의 정면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목받던 야권 단일화, 승자는 오세훈 후보였는데요. 서울시장 본선 대진표가 이렇게 확정되면서 선거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정되자마자 축하할 인사도 없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예. 10년간의 공백,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시는데 네. 이번 이 결과를 두고 오 후보가 부활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공백을 오 후보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각각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얻은 것, 잃은 것으로 정리한다기보다도 제 마음이 좀 바뀐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5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 때는 머리로 했습니다. 네. 뭐가 옳으냐, 그르냐, 예산은 얼마나 드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걸 따졌는데요. 이제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가슴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와서 시정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는 절실한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뭔가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 공무원의 시각에서 일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그 뭔가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니게 되면 공무원들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 때문에라도 제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뭔가가 필요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1차 데드라인, 이 후보 등록일을 넘기면서 일각에선 단일화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큰 이 고비 언제입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났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일화를 그 후보 등록일 전에 하기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때쯤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당의 후보로서 뛰어야 될 처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설득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양보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건 사실이고요. 그 점 때문에 마지막에 좀 속도 많이 상하고 또 유권자분들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 후보께서 이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는데 두 번 연속으로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뭘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도요. 글쎄요, 공약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점수를 좀 많이 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상대 후보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어떤 그 흑색선전이나 제가 보기엔 거의 모함에 가까운데요. 그런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과거의 구태 선거운동으로 일관해도 저는 끝까지 정도를 가겠다 이런 마음을 견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후보와 같이 맡기로 했는데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역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두 분 다 너무너무 고맙게도 어떤 일이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고 아마 이런 야권 통합의 모습이 선거전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그 공동경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좋은 선례가 남아서 바람직한 그런 그 정치 풍토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아마 한국 정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정치인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우리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도와주실 거고요. 또 그렇게 의지를 지금 저한테 전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 대표와 공동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몇 가지 의논한 게 있는데 따로 좀 만나서 정리할 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공개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조만간 또 따로 뵙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안철수 대표와 화학적 결합에 관해서 네. 이 안 대표가 오늘 의총도 김종인 위원장이 잠시 광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석을 했고 이렇게 그 단일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말들이 많이 오가서요. 둘 사이 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정치를 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연륜이 깊고 또 판단도 정확하신 분들인데 단일화가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일부터 안철수 후보님도 함께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은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자주 소환이 됩니다. 오 후보께서 오늘 오전에 윤 총장의 도움을 청하는 것,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신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연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사실 뭐 저야 도움을 청해 올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지만 아무리 그 언론의 요청에 의한 답변이라도 그분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과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렇게 흔쾌한 일이실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조금 좀 죄송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분에 대한 배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뭔가 그 분명히 마음은 야권이 통합돼서 서울시장을 탈환하고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네. 적당한 때가 되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도와주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분께 도와주십사 요청드리는 모습은 정말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곡당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해명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 없는 과장과 흑색 선전으로 일관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흑색 선전을 계속하시면 아마 본인의 명예로운 정치 인생에도 흠집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제 철을 비롯해서 사남매의 형제들이 장인어른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7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네. 한 5년 내에 취득한 땅이 투기 혐의가 있는 거다. 방금 전에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년 갖고 있었던 땅을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 수용당했는데 우리 정부가 수용하면서 후하게 쳐주느냐 가격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늘 시가의 10% 내지 20%를 깎아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이라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그걸 다 입증하고 있고 그 두 가지만 언급을 해도 무리스럽게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급해진 민주당의 정말 퇴행적인 행태다. 더 이상 이런 그 구태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서울시에 본인 입으로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과거가 되고 제가 미래가 됩니다. 더 이상 구태를 보여주지 마셨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선 해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서요. 앞으로 뭐 자료를 더 제출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사실 야당의 서름인데요. 야당은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의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서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서류를 구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상속받은 땅의 강제 수용이었다. 자꾸 얘기하는 무슨 그린벨트 해제 얘기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전의 가격을 산정해서 그 돈만 그 수용의 대가로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다시 한번 박영선 후보, 이건 박영선 후보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그 캠프도 계속 저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박영선 후보께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괴벨스, 나치의 선전상이죠. 괴벨스 박영선이 되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이 문제를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바꾸시라,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되면 초중고 무상급식을 좌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 선언문부터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후임 시장께서 전임자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집고 취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건 정말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어떤 공직에 가더라도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 설사 철학을 달리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국민께 도리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무상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금급식이지. 이 세금급식을 초, 중, 고등학교는 하면서 유치원만 빼놓는다는 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이 되면 유치원 세금급식, 세간에서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는 이 급식은 저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입장을 일찌감치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 후보님께서 내 공약 이것만은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공약이 있으십니까? 네, 다들 아마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첫 공약을 주택 관련 공약을 했을 거로 예상하시지만 제 1호 공약은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서울시에 만들겠습니다 하는 공약입니다. 1인 가구가 이제 서울 전체의 가구 비율의 34%를 넘어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인 가구는 공통으로 겪는 고통과 불편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요. 걱정도 많으십니다. 또 어르신들은 건강, 만성질환이죠. 또 가난, 경제난이죠. 그리고 빈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만성질환과 이 빈곤 문제,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범죄 불안, 외로움, 건강, 그리고 경제난, 마지막으로 주거난, 1인 가구가 주거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불안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해드리는 그런 그 행정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새로운 직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이 겪는 이 5가지 고통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본선 전략도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어떤 전략과 자세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번 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조직이 강한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정부 여당이 벌써 관건선거, 금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옵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께서는
백병전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관변단체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신호거든요. 또 5천억을 걷어서 5천억을 마련해서 선거 전에 풀겠다. 박영선 후보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런 선거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무리한 관건선거, 금권선거에 가까운,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흑색선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행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조직을 가동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5% 앞서는 것, 이거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로운 그리고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부 여당의 이런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 정말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고 서울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고 승리해서 서울시정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울컥하시는 모습을 공식 석상에서 많이 뵐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서울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선거전 때가 아니라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혼자서 광진구의 건대역 입구 쪽에 그 뒷골목에 영업시간이 다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야의 종이 울려 펴질 만한 시간에 저 혼자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먹자골목입니다. 네. 먹자골목에 영업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보니까 그 시간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세 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추우시죠 하니까 힐끔 보더니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도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